젊은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청산마을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이름처럼 푸른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을 이장인 김덕수는 올해 70을 넘긴 노인으로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우물들은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논밭의 작물들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깊다고 여겨지던 마을 중앙의 우물마저 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다. 이장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마을 부녀회장인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40대 후반의 활기찬 여성으로 마을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아이들 먹을 물도 부족해지고 있어요. 이웃 마을에서 물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사정이 마찬가지래요. 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살면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가뭄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마을의 젊은 농부인 최민호는 29살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었다. 그는 현대적인 농법을 도입해 마을 농업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번 가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장님, 시에서 급수차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정말 마을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벌써 요청했지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마찬가지라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더구나. 덕수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마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90이 넘은 할머니 정금순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당할 매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젊은 시절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많아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지혜와 조언을 구했다. 할매, 이 가뭄이 언제쯤 끝날까요? 순자가 금순의 작은 초가집을 찾아가 물었다. 금순은 탁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늘이 화가 나 있어.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 업신여겼나 봐. 하지만 걱정 말어. 곧 도움의 손길이 올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길 큰 어려움이 닥치면 산신령이 도우신다고 했어. 그런데 그 도움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네. 순자는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앞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은 아름다웠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오히려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대로 마을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쓸쓸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큰 것이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지만 곧 소리는 사라졌다. 아마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뒷산 계곡에서 누군가 거대한 뱀을 봤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착각이려니 했지만 비슷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큰 뱀이었어. 길이가 몇 미터는 좋게 될 것 같았어. 일찍 일어나 산나무를 캐러 갔던 김영희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
오히려 신비로운 느낌이었지. 할머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워낙 요즘 힘드시니까. 순자가 의심스러워했다. 아니야, 나도 봤어. 또 다른 마을 사람인 이철수가 끼어들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소문난 농부였다. 새벽에 밭일을 하러 가다가 봤는데 정말 큰 구렁이었어. 그런데 색깔이 보통 뱀과는 달랐어. 금색 같기도 하고 녹색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은 덕수 이장은 걱정이 되었다. 혹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겠지? 아이들이 다치면 큰일인데. 그때 금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타났다. 그 구렁이는 해롭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도우러 온 거야. 할매,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어봤나? 큰 가뭄이 들 때 산신령이 큰 구렁이 모습으로 나타나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 말이야. 금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이런 이야기를 믿기는 어려웠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아이들은 혼자 산에 가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순자가 실용적인 제안을 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혼자 뒷산으로 향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산을 잘 알고 있었고 위험한 동물을 만나더라도 대처할 자신이 있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는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발자국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뱀이 지나간 흔적이었다. 땅에는 구불구불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폭이 보통 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정말 큰 뱀이 있긴 있구나. 민호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흔적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오래된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은 꽤 깊어 보였고 안쪽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굴 주변의 풀들이 다른 곳보다 푸르렀다. 어떻게 이런 곳만 풀이 살아있지? 민호는 의아해했다. 마을 전체가 가뭄으로 시들어가는데 이곳만은 마치 비가 충분히 온 것처럼 생기가 넘쳤다. 그때 동굴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손전등을 준비해 왔지만 웬일인지 동굴 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동굴을 들어가 몇 미터 걸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동굴 안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못 주변에 거대한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렁이는 사람들이 묘사한 것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웠다. 비늘은 금빛과 녹색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눈은 지혜롭고 온화해 보였다. 민호는 무서움보다는 경외감을 느꼈다. 구렁이는 민호를 발견하고도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친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렁이가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민호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구렁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 목소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당신이 정말 말을 할 수 있나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나는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켜왔다. 너희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정말 비를 내려주실 수 있나요? 구렁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연못의 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민호는 연못을 바라봤다. 물은 정말 맑고 깨끗해 보였다. 이 물을 마을로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호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구렁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이기도 하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지역에 큰 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느냐? 산을 깎고 강을 메우려는 계획 말이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실제로 이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죠? 산의 정령들이 모든 것을 본다. 그 계획이 실행되면 이 지역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호는 복잡한 기분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물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알려주어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구렁이는 꼬리로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통을 가져가라. 매일 한 번씩 여기 와서 물을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거라. 민호는 동굴 입구에 놓여있던 오래된 물통을 발견했다. 아마 오래전에 누군가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았다. 이 동굴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도 좋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다. 물을 나누고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를 도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다. 민호는 물통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았다. 물은 놀랍도록 시원하고 달콤했다. 구렁이는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여, 너는 이 마을의 희망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라. 동굴을 나서면서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그리고 정말로 이 물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 산을 내려가는 길에 민호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구렁이가 말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민호는 우선 덕수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덕수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물통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는 동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거대한 구렁이, 맑은 연못, 그리고 구렁이와의 대화까지. 덕수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민호가 가져온 물을 맛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물, 정말 특별하구나.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야. 이장님, 이 물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천천히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자.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물을 맛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신기해. 이런 물이 우리 마을 뒷산에 있었다니. 순자가 감탄했다. 금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산신령이 도우신다고 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호의 이야기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층 몇몇은 의구심을 표했다. 구렁이가 말을 한다고요? 그건 좀 믿기 어렵네요.
물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는 민호는 실망하지 않았다. 구렁이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물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쓰는 거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동굴로 향했다. 구렁이는 항상 연못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었다. 물통에 물을 담으면서 민호는 구렁이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이 물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민호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젊은이여, 더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구렁이의 말처럼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이 강해졌다는 점이었다. 물을 나누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챙기게 되었다. 순자는 매일 오후 마을 회관에서 물 배급을 주관했다. 그녀는 각 가정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서 노인들이나 아이가 많은 가정에게는 조금 더 많이, 여유가 있는 가정에게는 조금 적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마을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순자 씨 덕분에 마을이 정말 화목해졌어. 덕수 이장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구렁이가 말한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봐야 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시청과 군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청산마을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대규모 레저단지, 조성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획이 이미 상당한 진행 단계에 있었고 곧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큰일을 왜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민호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 덕수 이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장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크게 놀랐다. 정말인가? 우리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획서를 보니 뒷산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골프장, 리조트, 콘도 단지.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터전이 우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더 파악해야 하고요. 그날 저녁 긴급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다. 민호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순자가 분개했다. 그런데 개발이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젊은 농부 중 한 명인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일자리도 생기고 마을도 발전하고. 이 말에 마을은 순간 두 개의 의견으로 갈라졌다. 일부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고 다른 일부는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온 이 아름다운 마을을 파괴하면서까지. 금순 할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마을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수가 반박했다. 논쟁이 점점 격해지자 덕수 이장이 나서서 진정시켰다. 우선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파악해보자.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 단합되어 있던 마을 공동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구렁이를 찾아갔다. 동굴에서 구렁이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젊은이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렁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분열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이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구렁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이 물처럼 말이다. 이 물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혼자만 독차지하려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민호는 구렁이의 지혜로운 말에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아라.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마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먼저 개발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민호야, 나도 이 마을을 사랑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진수가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갔어. 여기 남은 건 우리 몇 명뿐이야. 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개발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일자리는 생기잖아. 관광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작은 식당이나 펜션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진수의 말에는 나름의 일리가 있었다. 실제로 청산마을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고령화 문제도 심각했다. 이번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금순 할머니는 특히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야, 이 산과 강 그리고 마을의 모든 것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어. 돈 때문에 그걸 다 팔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 결국 마을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정체성까지 버릴 순 없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오히려 시끄럽고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순자는 조금 더 중간적인 입장이었다. 개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건 문제죠.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해요. 며칠간의 대화를 통해 민호는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개발 찬성파도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반대파 역시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다시 구렁이를 찾아가 이야기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모두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럼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렁이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완전한 개발도 완전한 보존도 아닌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말이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민호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환경 전문가, 도시 계획 전문가, 그리고 지역 개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의 지혜를 빌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며칠 후 마을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가 지인을 통해 접촉한 환경단체에서 청산마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생태관광 분야의 전문가인 이현주 박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다.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뭐예요? 순자가 궁금해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민호가 설명했다.
마을의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현주 박사가 마을을 방문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박사는 전국의 여러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청산마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청산마을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이런 깨끗한 자연 환경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가진 곳은 흔하지 않아요. 대규모 개발 대신 작고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덕수 이장이 물었다. 우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겠죠. 도시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전통 음식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산에서 트레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요.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진수 같은 젊은 층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아요. 진정성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것으로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마을의 한 농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토론이 계속되었다. 박사의 제안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순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이나 사회적 투자 같은 방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주민들의 의지와 단합이에요. 민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렁이의 지혜를 새삼 느꼈다. 정말로 제3의 길이 존재했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공식적인 투표를 실시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기존 대규모 개발안 수용, 완전한 개발 거부, 그리고 생태관광을 통한 대안개발. 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생태관광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었다. 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이 대안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덕수 이장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투표가 끝난 후 민호는 구렁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동굴로 향했다. 구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잘했다, 젊은이여.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구나. 당신의 조언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이것은 모두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나는 단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다. 구렁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믿고 도우며 헤쳐나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청산마을은 분주한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이현주 박사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비에 착수했다. 순자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마을의 전통 요리법을 정리하고 도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농사 기술들을 체계화했다. 진수는 트레킹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길을 정비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산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아름다운 코스들을 발굴해냈다. 민호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았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연락, 행정 업무, 홍보 등을 담당했다. 금순 할머니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마을 스토리텔링의 핵심 자원이 되었다. 덕수 이장은 마을 주민들 간의 조율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특히 물 부족 문제는 구렁이의 도움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민호는 여전히 매일 동굴을 찾아가 물을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소중히 나누어 마셨다. 드디어 청산마을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었는데 부모와 초등학생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와, 여기 정말 공기가 좋네요.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신기해했다. 순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마을을 안내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기서 며칠 동안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첫날에는 농사 체험을 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즐거워했다. 저녁에는 금순 할머니가 마을의 전설과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큰 구렁이가 살았대요. 그 구렁이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구렁이였어요. 금순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였다. 둘째 날에는 진수의 안내로 산 트레킹을 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감탄하며 걷다가 그들은 우연히 동굴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저기 동굴이 있네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물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동굴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주제였다. 하지만 민호와 미리 상의했던 대로 그는 대답했다. 저 동굴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입구에서 구경하는 것은 괜찮아요. 동굴 입구에서 가족들은 신비로운 분위기에 감탄했다. 아이들은 정말로 구렁이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진수는 그건 비밀이에요라며 웃어넘겼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그 가족은 감동을 표현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고 저희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자신감을 얻었다. 입소문을 통해 예약 문의도 계속 들어왔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과제들도 나타났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환경 보호와 관광 수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자연이 훼손될 수 있어요. 환경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수익이 나야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민호는 다시 구렁이를 찾아갔다.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성공하긴 했는데 그 성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렁이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공의 시험은 실패보다 더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무슨 답 말인가요? 균형이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계절별로 휴식 기간을 두어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라. 구렁이의 조언에 따라 마을에서는 새로운 운영 규칙을 만들었다. 한 번에 최대 2-3 가족만 받고 매월 일정 기간은 휴식기로 정했다. 또한 관광 프로그램에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방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상업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관광객들의 후기가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산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생태관광 마을이 되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민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졌네. 덕수 이장이 감개무량해했다. 청산마을이 생태관광 마을로 성공한 지 10년이 흘렀다. 마을은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어느덧 마을의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가 구렁이와 인사를 나누고 물을 가져왔다. 이제는 그 물이 마을의 상징이 되어 관광객들도 생명의 물이라며 한 모금씩 맛보곤 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젊은이여. 구렁이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구렁이는 여전히 민호를 젊은이라고 불렀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구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못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지혜와 단합의 결실이다.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순자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촌 체험 전문가가 되어 여러 지역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있었다. 진수는 자연 가이드로서 명성을 얻어 환경부에서 자문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금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마을의 이야기꾼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덕수 이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마을의 어른으로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장 기쁜 변화는 젊은 세대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돌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들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다. 할아버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알게 되었어요. 도시에서 돌아온 진수의 아들 준혁이 신나게 보고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변화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되 자연 친화적인 원칙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는 구렁이에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구렁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이 땅의 정령이다. 수백 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존재지.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법이다. 민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구렁이가 준 물의 힘은 마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협력하게 만든 상징이었다는 것을. 그럼 지금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그날 밤 구렁이는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연못의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게 흘러나왔다. 이제 그 물은 구렁이의 마법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단합이 만들어낸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 민호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 앞에서 연설했다. 청산마을의 진정한 보물은 깨끗한 자연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뿌듯함과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 후로도 청산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고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이 나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가르쳐준 지혜를 잊지 않았다.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혼자 독차지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 진리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갔고
청산마을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동굴 입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이곳에는 마을을 사랑한 지혜로운 존재가 살았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민호는 여전히 매일 그 비석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구렁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전해주었다. 청산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